912번입니다. 자, 연속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네요. 자, f-x가 fx와 같다. 바로 뭐죠? y축 대칭 우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의 식을 보면 fx 플러스 2가 fx와 같다. 바로 이 차가 2니까 바로 주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2인 주기 함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0에서 1까지의 fx dx의 정적분 값이 4일 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이 fx는 주기가 2이면서 바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보세요. 지금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이 4니까 0에서 1까지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정적분 값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 이 곡선처럼 그려도 되고 직선 형태로 어떻게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음수로 X축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4. 양의 값이라서 선생님이 이 위에 그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미리 쫙 그려 놓았지만 이 정적분 값이 4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요 하나만 지금 이렇게 그려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y축 대칭 우함수잖아요. 그러면 y축으로 포개어져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 버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그래프 자체가 바로 y축 대칭 우함수. 그러면 여기에 바로 x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정적분 값도 얼마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기가 2잖아요. 그럼 요 주기가 요 한 칸이 2니까 여기서 반복 구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이면 주기가 2니까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또 주기가 어떻게 되니까 바로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y축의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똑같이 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7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가 되고 7이 여기가 되겠죠. 맞나요? 이 부분에 바로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한 칸, 0에서 1까지의 바로 뭡니까? 요 정적분이 4가 되고 주기 2로 본다면 그 두 칸 사이의 간격은 8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넓이가 모두 다 얼마가 된다?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와 양쪽에 한 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세려보면 몇 개가 되죠? 10개가 있죠. 작은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 칸이 4가 되니까 4가 몇 개 있다? 10개 있다고 말하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10이라서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 주기 간격으로 보면 하나가 8이 되니까 그런 게 5개 있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40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꼭 굳이 꼭 곡선으로 안 해도 돼요. 직선으로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3번입니다.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을 먼저 가죠. 바로 이 함수 방정식은 바로 x 플러스 3과 x의 차가 3이니까 바로 주기가 얼마인 3인 주기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럴 때 fx가 0과 1 사이, 1과 2와 2와 3, 딱 세 칸 차이가 맞죠. 요 한 주기 안에 바로 그래프가 세 개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정적분 값이 13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즉 윗끝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먼저 0에서 1까지는 자, y꼴 2x를 그리면 되겠네요. 자, y꼴 2x는 원점을 지나면서 자, 오른쪽 끝이 위를 향하는 기울기가 2잖아요. y꼴 2x가 되고 1일 때 함수값이 얼마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어떻게 다 y 꼴 2니까 1에서 2까지는 y 꼴 2라는 상수 함수를 그려주면 되고 2에서 3까지는 y 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그럼 요 구간 안에서 선분을 그려주는 꼴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양끝 경계값을 대입해 보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2니까 이 점을 지나고 3을 대입하면 그 3이 바로 이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의 x절편이 되니까 딱 요 한 구간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사다리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이 정적분의 값은 넓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윗변, 아랫변 더하고 높이 곱하면 되지만 요 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 기울기가 2와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이 곱호가 반대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어떻다? 넓이가 똑같겠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결론적으로 바로 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죠.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3에서 6까지도 얼마가 되겠다? 똑같은 그래프가 되니까 요 넓이가 4라는 말은 바로 정적분 값이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13이 되라고 했으니까 또 한 번 더 그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주기가 3이니까 여기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나타나고 여기가 바로 4가 되면 여기까지가 12죠. 자, 그런데 13이 되라고 했어요. 요 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얼마죠? 1. 여기도 1, 여기도 1. 요 직사각형이 2니까 여기에 한 칸만 더 추가가 된다면 여기까지 넓이가 1이니까 전체 넓이가 13이 되어서 바로 정적분 값이 13이죠. 그때 요 x 값이 10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k 구하는 k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주기함수니까 생각해 보면, 자, 규칙이 4로 일정하니까 넓이가, 자, 정적분 값을 계속 대보면 13이 될 때까지를 빨리 파악만 해준다면 쉽게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4번입니다. 함수 fx가 자, 3차 함수 형태로 나타났죠. 이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개념 정리했지만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윗 끝이 모두 다 상수일 때는 이 값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정적분 값이 상수가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따라서 fx를 무엇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 값만 찾아버리면 f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a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치환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정적분의 치환이라고 이야기하자고 했죠. 자, 그래서 a라는 것은 0에서 4까지의 ftdt니까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의 바로 dt가 바로 이 정적분 값이 a라는 거죠.
이 정적분 값을 계산해서 A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의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T의 4제곱이 되고 지수 4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T는 T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는 적분 변수와 곱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4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는데, 자, 0을 넣어봤자 0이니까 4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4의 4제곱을 4로 나누면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64가 되겠죠. 4의 제곱은 16이 되고 여기가 4A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A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에 대한 방정식이 되어 보니까 A를 이항하면 3A가 되고요. 64에서 16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48이 되겠나요? 그 48을 이항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그러므로 A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x 함수 추론이 어떻게 되었다? 끝나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fx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아래 끝과 이 끝이 상수인 정적분은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정적분을 치환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2의 값은 X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2와 2를 곱하면 4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바로 4 마이너스 16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우리끼리의 약속, 바로 정적분의 치환이다. 언제? 아래 끝도 상수, 위 끝도 상수일 때는 그 정적분을 자, 한 문자로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5번입니다. 함수 fx가 자, 다음 식으로 주어졌을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상수니까 얘 자체는 상수가 맞나요? 아니죠.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분 변수가 t일 때 비적분 함수가 모두 다 t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x라는 선생님 표현으로 고춧가루가 끼어져 있죠. 이럴 때는 얘를 그대로 치환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곡골로 나타났으니까 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자,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착골로 나타내줘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fx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fx가 3x 제곱에 플러스 2x와 ft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자, 2x f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자 1과 ft니까 0에서 1까지의 1ft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적분 변수가 지금 뭐죠? t잖아요. 그러면 t가 적분 변수니까 바로 여기 있는 2x는 바로 무엇이 된다? x는 바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적분 변수가 t이므로 t가 아닌 변수들은 상수가 되어서 이 변수 앞에 상수가 곱해진 계수가 되어 버립니다. 변수 아닌 바로 계수는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시그마와 성질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 fx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다? 바로 3x fx를 3x 제곱에 플러스 2x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t dt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ft d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맞죠? 변수 아닌 계수는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 0에서 1까지의 이 정적분, 0에서 1까지의 이 정적분은 바로 상수가 되니까 우리는 정적분을 치환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를 A로 치환하면 얘도 A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3x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2ax
플러스 상수항이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a만 구하면 fx 함수 추론이 끝나는 거죠. 그것을 치환했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a라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다. 그러면 ft는 x 문자만 t로 바꾸면 되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를 적분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3t 제곱의 부정적분은 바로 t의 세제곱이 되고 2at는 a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p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x가 아니라 뭐로 dt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적분 구간의 0에서 1까지는 사실 비적분 함수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바로 개수들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a가 되니까 a와 a를 하나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조심 a는 1이 아니라 이 항에서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fx 추론이 끝났네요. 바로 3x 제곱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추론이 끝나버렸고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1을 적으면 4니까 10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6 마이너스 1 바로 1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아래 끝과 위 끝을 치환해서 우리 정적분을 치환해서 풀 수가 있는데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자, 변수 아닌 상수, 계수는 앞으로 나와서 곡골 형태로 바꾸어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식으로 주어졌을 때 f-1, 즉 fx 추론에 달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정적분을 보니까 아래 끝도 상수, 위 끝도 상수면 이 전체의 정적분 값은 상수가 된다고 했죠. 적분 변수가 t인데 비적분 함수가 모두 다 t로만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는 고춧가루가 없는 거네, 그죠? 그럼 얘를 그대로 뭐로 치환하면 되겠다? a로 치환해서 fx를 추론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fx는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로 나타낼 수가 있고 a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 a는 바로 치환하는 것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죠. 그럼 a는 0에서 3까지의 정적분인데 자 f 프라임 t에다가 t를 곱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f 프라임 t는 무엇이 된다? 자, x만 무엇으로 바꾸면 돼요? t로 바꾸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t를 곱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비적분 함수는 t를 각각 곱한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6t로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 피적분 함수가 t 곱하기 f 프라임 t니까 바로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6t로 t를 다시 한번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2배에 t의 세제곱이니까 3으로 나누어 주고요. 자, 6t는 바로 t제곱으로 바뀌는데 6이 되려면 앞에 실수배 3만 곱해주면 3t제곱을 미분하면 6t가 되겠죠. 3을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3을 대입하면 3의 세제곱을 3으로 나누면 3의 제곱이 되니까 9이 18인데 마이너스 18이 되고 3을 대입하면 바로 3의 세제곱 플러스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뺄 필요가 없겠네요. 따라서 바로 A 값은 마이너스 18 플러스 27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fx 함수 추론이 끝났죠? 바로 이 상수가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1의 값을 구하라고 하나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이 되고 9가 되니까 9 마이너스 7 바로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적분 변수가 t인데 피적분 함수가 모두 다 t꼴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고춧가루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정적분을 A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그때 피적분 함수에 대입할 것은 바로 FT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F 프라임 T를 구한 다음에 F 프라임 T는 F 프라임 X를 구해서 X를 T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거기에다 각각 어떻게 T를 한번 뭐 한다 이렇게 더 곱해서 피적분 함수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7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gx는 구체화되어 있죠. 자, fx만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면 되는데, 자, fx에 지금 정적분이 하나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 정적분 값이 정적분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아래 끝도 상수, 위 끝도 상수니까 얘를 a로 치환해서 우리가 fx부터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로 둘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a만 찾으면 되겠죠. 자, a는 무엇으로? 치환했는 것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면 a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니까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바로 무엇이 되니까 바로 A가 되니까 이 바로 정적분 값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3t의 제곱은 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t는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는 at가 되겠네요. 여기에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2를 대입하면 괄호는 필요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래 끝이 0이니까 그죠? 대입해봤자 모두 다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바로 2a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a라는 거죠. 따라서 a를 이항하면 2a 마이너스 a가 되고 8 마이너스 4가 4니까 4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우리는 이 fx가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함수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fx가 gx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등식을 풀면 되니까 fx 자리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가 작죠. gx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니까 결론적으로 2차 부등식 풀이로 해결을 하면 되죠. 2x 제곱을 이하하면 x 제곱이고요. 3x를 이하하면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 2를 이하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는 것이 되고 인수분해가 바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겠죠. 따라서 사이 범위죠.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6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가 6보다는 작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을 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정수 x는 바로 이 해에서 이 해의 범위 있는 정수만 찾아주면 되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된다? 5까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6개가 되겠죠. 맞나요? 그 합을 물어보니까 1부터 4까지 합 외우라고 했죠. 1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정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918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1의 값을 구하라. 즉, fx 추론해 달라는 거죠. 자, 지금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모두 다 상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앞에 부분은 이 x가 바로 뭐다? 우리끼리 표현. 고춧가루죠. 그럼 얘는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자, t라는 이 함수에다가 x를 곱했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상수죠. 따라서 상수는 인테그랄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치환하기 전에, 자, 피적분 함수가 모두 다 무엇으로만, t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 x가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x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ft dt. 자, 그리고 뒤에는 t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0에서 1까지의 바로 ft dt. 이렇게 표현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되겠다? 자, 정적분을 치환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피적분 함수는 똑같이 ft인데, 자, 적분 구간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a로 치환한다면 얘를 b로 이렇게 치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a니까 ax가 되고 상수항이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한다? 치환한 것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부터 구해보면 A는 0에서 2까지의 인테그랄이죠. FTDT. FTDT는 X를 T로만 바꾸어 주면 되니까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A의 DT가 되고요. 자, B는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죠. 자, FT는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를 바로 정적분 한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부정적분만 구하면 되니까 T제곱은 3분의 T 세제곱 되나요? AT는 2분의 AT죠. 빠르게 갈 수 있죠. 그리고 B는 B가 아니라 BT, 적분 변수와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는데 0은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3분의 얼마가 되죠? 8이 되네요. 2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약분하면 2A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2B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AT가 되는데 여기를 선생님이 플러스로 다 바꿔버렸네. 그죠?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부호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다 바꾸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요렇게 되어야 되는 거. 자, 맞죠? x제곱 마이너스 ax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a가 이항하면 플러스 2a가 되어서 3a가 되고요. 자, 2b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2b가 바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3분의 8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여기는 0에서 1까지니까 바로 개수들의 합이라 그랬죠. 그죠? 굳이 한 부정적분을 구하지 말고 여기에 피적분 함수가 똑같은 곳에 부정적분이 있으니까 개수들의 합적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적분 구간이 0에서 1일 때는 자, 한 부정적분의 개수들의 합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이항하면 정리하면 2분의 A에 B가 이항하면 BB가 사라지네요. 그죠? 따라서 2분의 A가 바로 3분의 1이 되어서 자, A는 간단하게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대각선 곱은 같으니까. 자, A 자리에 3분의 2를 대입하면요. 3과 약분돼서 2가 되고요. 2-2B가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되니까 2B가 바로 얼마 된다? 2-3분의 8. 자, 2는 3분의 6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서 2로 나누어 주면
b는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서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아줬네요. 그러므로 fx는 x제곱에 a가 얼마죠?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바로 2차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F1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개수들의 합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바로 x가 1일 때의 함수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9번입니다. 두 함수 f와 g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번에는 f1과 g1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안에 무엇이 바로 정적분으로 적용된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정적분이 있으니까 이 자체를 각각 무엇으로 바로 A와 B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얘를 A로 둔다면 얘는 무엇으로 B로 치환해서 바로 정적분의 치환을 이용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무엇으로 3x 제곱에 플러스 A로, 자, gx는 무엇으로 4x 세제곱에 바로 B로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와 B만 알면 우리가 F1, G1의 곱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구하자? 바로 이 치환했는 식을 가지고 구하면 된다고 했죠. 자, A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죠. Fy 플러스 GY입니다. 그러면 얘를 각각 Y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3y 제곱 플러스 a와 gy인 4y 세제곱 플러스 b로 이렇게 비적분 함수를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나요? 요거에 바로 뭐가 된다? dy가 되는 거고. 그럼 b는 무엇이 됩니까? b는 동일하게 0에서 1까지의 fy와 gy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y는 3y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gy는 4y 세제곱 플러스 p가 되겠죠. 자, 이 fy, gy를 빼는 것의 정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비적분 함수를 조금만 정리하면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4y 세제곱 플러스 3y 제곱에 a 플러스 b가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4y 세제곱에 플러스 3y 제곱에 상수항이 a 마이너스 b가 되어버리네요. 그죠? 꼭 내림차순으로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됐나요? 자, 얘는 무엇이 됩니까? y의 4제곱이 되는 게 보이나요? y의 4제곱. 그리고 3y 제곱은 y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by라고 표현하면 된다. 맞나요? 자, 그런데 또 이야기하지만 0에서 1까지의 적분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부정적분의 개수만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y의 4제곱이니까 개수는 1. 얘는 y의 세제곱이니까 개수가 1. 여기는 a 플러스 by니까 바로 개수가 a 플러스 b가 바로 이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값이 A니까 A와 A가 소거되면 그대로 B 플러스 2가 0이니까 이 항에서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바로 적분 구간은 0에서 1까지니까 얘의 한부정적분은 마이너스 y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없어지니까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a는
이항해 보면 2b가 돼버리죠. 근데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로 fx와 gx를 모두 다 추론이 끝났는 거죠. 그러면 fx는 a가 마이너스 4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dx는 b가 마이너스 2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한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f1, g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f1은 바로 1이니까 개수들의 합 3과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G1은 개수들의 합 4와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면 결과값은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적분이 함수에 있을 때는 바로 아래 끝과 윗 끝이 상수이므로 못으로 우리 정적분의 치환을 이용해서 그죠? 처리하면 되고 그 치환한 A 값과 B 값은 이 치환된 내용으로 이 식으로 우리가 A와 B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